자리에 앉을까요? 네, 집에는 약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우 한 분. 우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원 감독님께서는 이번 작품이 7번째 장편 영화이면서 그래서 좀 이런 자리가 사실 되게 익숙하실 것 같은데 또 작품의 첫 집인 만큼 또 마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지금 소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첫 상영은 너무 떨리고요. 영화제 때 첫 상영은 뭐 저한테도 일종의 스크린 테스트 같은 기분도 있어가지고요. 너무 떨리고 이렇게 이 영화제에 아마 가장 첫 상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관객분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평일 오전이고 비가 조금 와서 걱정했었는데 정말 자리를 꽉 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또 여기 앞에 계셔주신 네, 감독님, 배우님들 소개 다시 시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 역할의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들리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영이 역을 맡은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이 출연한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역할을 맡은 박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니 역을 연기한 박소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영 역할을 연기한 안동구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한 만큼 또 배우진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한테 굉장히 또 익숙한 배우님도 있으시고 조금 더 낯선 배우님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들 각자 이 작품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혹은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볼까요? 참여하게 된 계기? 네,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대본을 보내주셨고 읽은 후에 대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처음 이제 감독님 만났을 때 감독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대화로 이루어진 이 영화가 어떻게 찍어 나갈지 또 어떤 영화로 나올지 궁금해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처음 이 대본 봤을 때 매번 생일이 불운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게 되게 저의 호기심을 일으켰던 것 같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감독님한테 대본을 받고 대본을 읽었을 때 그 지수라는 역할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서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독님 대본 봤을 때 너무 재밌었고 근데 또 정말 실현된 걸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감독님께 또 존경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네.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 문영이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수연이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고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고 일단 레이오버 스탑이라는 주제도 너무 흥미로웠고요. 또 그 중에 저희 둘이 맡은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저도 되었고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뿐만 아니라 커플끼리도 가족끼리도 좀 있을 수 있는 요즘 MBTI로 하면 P와 J의 이야기잖아요. 여행 중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면서 또 저희 이야기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들도 중간중간 있는 이 감독님만의 유머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글들, 대사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낯선 곳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 가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사실 첫 작품 이후에 이제 매치컵 김기현 대표님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특별히 궁금한 것은 또 특이사항이 이 작품에 이제 PD님께서 원작을 써주시고 감독님께서 이제 각색을 해주시는데 또 이 작품에서의 어떤 각색 포인트가 궁금하고 뭐 에피소드별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전체적인 각색 방향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제작자이자 이 영화 시나리오 작가 김기현 감독님하고는 그 연출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좀 저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르고 이게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이야기잖아요. 이게 제가 이 에피소드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연출하고 두 번째는 촬영을 하고 세 번째도 연출했는데 이거는 내가 한 꼭지를 시나리오를 써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멋진 느와르를 하나 썼었거든요. 썼는데 대표님께서 이거는 감독님이 다음 개인 프로젝트로 가져가시고 예. 그래서 항상 그 김기현 감독이 시나리오를 받아 보면 이런 그 속 깊은 대화들이 저한테 많이 다가오는데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좀 저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결들이 저한테 딱 안 와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색의 포인트는 이건 내가 연출했을 때 내한테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 각색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원작을 보지 못해 궁금하지만 아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유머 코드도 담겨 있고 또 각자만의 이런 이야기의 공감대가 굉장히 깊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또 연희가 좀 질문 드리면 첫 해외 로케셨잖아요. 또 그냥 한국에서 이제 꾸준히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작업을 하셨을 때 좀 차이점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찬양처럼 일본 문화에 대한 어떤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영화랑 소설들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 좀 약간 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촬영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 같은 게 있었는데, 물론 그 전에 뭐 촬영 감독으로서 한 몇 번 정도 가보긴 했지만, 내 영화를 일본에 찍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오버라는 기획을 하면서 유바리 영화제라고 삿포로에서 있는 영화제였거든요. 거기 이제 대표님하고 작가이자 대표님이죠. 같이 하면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세 번째 시리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저는 가차없이 일본에서 찍자라고 정말 열심히 모셨죠. 가능할까요? 그러는데 할 수 있다고 혼자 가서 프리도 하겠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따가 또 전작인 6개의 밤을 또 얘기할 건데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오버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영화거든요. 그것과 또 워낙 또 한국이 아닌 공간이라는 점에서 또 어떤 특이점이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 많으실 텐데 제가 에피소드별로 이제 배우님들께 간단한 질문하고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팁4 먼저 질문드리면, 사실 이 에피소드는 좀 그냥 비약하자면 이제 좀 영화 속의 감정이 격해질 때는 좀 샷이 좀 이렇게 빈번하게 나눠지고 오히려 둘의 감정이 굉장히 깊어질 때는 롱테이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롱테이크는 정말 그 숨을 곳이 없잖아요. 이제 배우로서 이제 그 연기를 할 때 영화 속의 이제 감정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숨을 곳이 없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배우님들께서 각각 이 두 장면을 접근하실 때 뭔가 차이점이 있었는지 혹은 이후에 이제 롱테이크 장면의 어떤 그 긴 변화의 어려운 장면에서 좀 두 분만의 어떤 전략 호흡들이 어떻게 맞춰졌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두 장면을 촬영을 할 때 특별히 뭔가 감정적이나 카메라 샷이 이렇게 변화하니까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저는 세우지는 않았고 오히려 똑같이 문영의 감정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촬영하는 내내 이렇게 이제 선배랑 제가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으면 정말 이게 연기하는 그런 느낌보다 정말 수연이랑 문영이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라는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뭔가 약간 어떠한 호흡을 맞춘다 이런 것보다 그냥 선배의 시선을 딱 보고 수연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문영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촬영, 저희 컷과 이런 앵글에 따라서 조금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다기보다요, 앞에 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생각하고 한 게 아니지만, 오히려 롱테이크로 쭉 가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정말 실제로 대화하듯이 계속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끊기지 않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얘기한 대로 친구끼리 얘기하듯이 그리고 정말 감정이 그냥 얘기하다 보니 들은 그대로 리액션이 나오게 돼서 네,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2인데 그럼에도 두 분의 입장이 전부 다 너무나 잘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서로 되게 대화하듯이 맞추는 이런 과정에서 공감대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동반 소화 서비스 에피소드에서 우선 박예린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성숙한 연기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뵈면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또 어리고 귀여우셔서 네, 극중 인물이 좀 이렇게 너무 어른스러우면서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좀 애어른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예린 배우님이 연기하면서 배역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혹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지수가 엄청 아빠 엄마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걸 겪으면서 지수도 조금 더 어른처럼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살짝 에어렌 같은 지수가 이런 일을 겪고 에어렌처럼 조금 더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게 조금 저도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냥 지수의 상황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공감도 되고 이해도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도 있으셨나요? 계속 보다 보니까 지수의 상황도 조금 공감이 돼가지고. 전현주 배우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린 배우님과의 이제 호흡, 그러니까 아역 배우와의 호흡이 좀 궁금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훈 배우님의 성숙한 연기가 돋보이는 만큼 저는 정현주 배우님의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정을 막 온전히 막 다 드러내기도 또 이제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숨기기도 이제 숨기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정에서 어떤 조율들이 또 있었을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감독님이 그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린 배우 이 친구가 실제로 촬영할 때도 정말 같이 호흡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감독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언해피 버스데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동구 배우님께 먼저 일본어도 연기를 하시잖아요. 또 일본어를 또 잘하면서도 또 약간 또 투박해야 하는 이런 미션이 있는데 네. 그런 연기가 어렵진 않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 어렵던데요. 잘하는 설정이 아니어가지고 혼자 배운 거니까 뭐 좀 틀려도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좀 없었어요. 뭐 귀엽게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네, 안 어려웠습니다 그건. 네. 연희가 좀 질문 드리면 영화 속에 좀 상처받지 않은 인물로서 좀 표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마음으로 좀 연기를 하셨을지. 그 대본 받았을 때 또 좀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힘든 일도 있고 뭐 상처 사투리 쓰시니까 제가 사투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또 그 상처들도 있는데 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잘 모르고, 그리고 하루만 좀 힘들고 다음날 큰 문제여도 별로 개의치 않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제가 연기할 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말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너의 색깔이 뭐야? 난 모르겠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좀 저도 패부를 찔렀죠. 내 색깔이 뭘까? 내 색깔 없는 배우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다음날 그 밤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 생각해보니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공감이 되면서 더 이렇게 찬영이한테 다가가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소신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극중 미니가 사실 다소 되게 지쳐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 초반부터는 어떤 찬영에 대한 마음이 사실 전혀 그러니까 이성적인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연기하시면서 사실 그런 마음들이 정말 없이 어떤 설정으로 간 건지 아니면 좀 찬영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그 부분 좀 궁금했습니다. 보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생일 케이크를 가져온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이 사람을 받아들여도 괜찮나라는 경계를 약간 풀어간 것 같고, 초반에는 그냥 회사에서 지내던 눈에 좀 띄는 그냥 어떠한 동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 조금 순서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파란색 셔츠 입으시면서.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 저번에 전주 오셨을 때 추억 천재 혼주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OST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이번에도 OST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네, 원체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원체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와 같이 계속 작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서 열심히 영화 만들면 제작비도 아끼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여기 이제 정차식 이제 음악 감독님하고 이제 함께 음악 작업을 하셨는데 좀 주안점이 궁금했습니다. 이 작품 속의 음악의 주안점. 그리고 감독이 직접 음악을 하니까 어떤 주안점을 찾기보다는 영화 만들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독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첫 장면부터 제가 음악을 다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할 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그래도 계속 한국에서 20년 이상 작업해온 뮤지션이 옆에 있으니 제가 떠오르는 뭐 리프라든지 악상이 있으면 갖다 주면 다 만들어줘요. 그게 제일 편했습니다. 네. 네, 또 관객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 네. 네, 좋은 영화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온 대사처럼 일종의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어느 일상에서나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 문학 작품이나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인데 이런 클리셰적인 것을 또 새롭게 만드실 때 어떤 고민을 하시거나 어떤 표현 방식을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클리셰는 피해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면 클리셰가 아마 아니겠죠. 그런 것 같아요. 클리셰를 채용한다기보다는 그게 사람들 마음에 가장 익숙하고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억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솔직하게 계속 표현해주면 그게 클리셰를 돌파하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뒤쪽에 체크무늬 하고 앞에 남자랑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수연이가 핸드폰 충전기를 안 챙겨왔었는데 혹시 그 차량 렌트카는 결국엔 나오는데 정말 충전기는 안 나오는 게 맞는지 그 영국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대현님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딘가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마 런던에서도 계속 찾지 못하고 또는 그때 찾는 것도 까먹고 문영이의 충전기를 같이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잖아. 아 너무 고마워. 너가 챙겨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문영이 걸 쓰면서 런던에서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 남자분들.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또 감독님 배우분들 이렇게 봐서 영광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 때 수영하고 문영하고 맥주 이렇게 먹고 화해를 하고 이제 라멘집 맛집 찾으러 갈 때 그 전에는 저녁 장면인 것 같았는데 찾으러 족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장면에서 낮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그게 감독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게 우리는 아케이드로 부르는데 실제 밤에 찍었고요. 일본의 시장에 가면 천장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하얀 불들을 켜놓긴 하는데 그게 아마 낮 장면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꼭 아마 뒤에 어나이피 버스데이 보면 또 팔로우하는 장면에서 또 이쪽에서 어두운 장면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와서 의도로는 아니고요. 아마
DI에서 있어야 하니까 네, 저는 충분히 밤이라고 느껴져가지고 했는데 네, 보시기에 낮이라고 느껴졌으면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이 좀 묘하게 밤의 생거 같은 인상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점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또 질문 제가 하나만 더 드리면 전작이 6개의 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뉴욕행 이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불시착을 해서 네, 레이오버하게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는 물론 이제 낯선 관계도 있지만 좀 오랜 연인 혹은 이제 모녀지간의 이야기들이라 좀 상대적으로 레이오버 호텔 이 작품보다 조금 더 드라마성이 강하다, 관계성이 짙다는 인상이 저는 있었는데 좀 이 작품과 이제 해당 작품 간에 좀 연결 지점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차별점을 좀 두려고 하시는 점이 있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연출의 차별점은 좀 있긴 있었어요. film들의 관계를 이렇게 앞에서 본다는 어떤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이건 만들기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거는 그 6개의 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시간 반에 육박할 정도의 롱테이크로 다 찍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또 제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작사가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 그 롱테이크가 다 잘려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 더 배운 거죠. 그러면 나눠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이게 되게 짧아가지고 보통 이런 티카카가 많은 영화들은 보통 카메라를 2대, 3대씩 쓰는데 저는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화는 카메라 한 대도 찍는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배우들을 나눠서 찍을 때 미묘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그 카메라를 2대를 써가지고 한 번에 같이 찍다 보면 배우들도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다 찍히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할 때 거기에 맞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 한 대로 배우를 계속 찍다면 저는 또 길게 찍는 편이거든요. 배우들한테 한 대살 계속 길게 하는 편이라서 뭐랄까 감정들이 얼굴이 앞으로 딱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캐치하려고 저는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모든 대사와 느낌들은 전적으로 배우들한테 의지하는 편입니다. 네. 네, 아까 클리셰에 대한 말씀도 이제 피하지 않는다,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어떤 샵적인 지점에서도 이렇게 듣다 보니 굉장히 좀 정직하다. 네, 영화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관객분들, 네, 아이고, 네, 손을 많이 들으셨는데, 일단, 네, 차례를.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각 에피소드마다 이제 인물들이 이제 그 술이나 이제 음료를 이제 건배하는 장면들이 나오던데 그 장면들이랑 그리고 그 각 에피소드에 이제 그 호텔 내부 객실이나 라운지가 이제 약간 그 벽지랑 이제 그런 색깔 다르던데 이제 에피소드 1에서는 파란색이고 두 번째에서는 붉은색이고 세 번째 라운지에서는 이제 노란색 계통이던데 그 각 장면에서의 그런 그 색깔 톤의 그 구별이 있어서 각각 어떻게 상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징성을 두고 색깔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인물들한테 어울리는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디포트에서는 그 방의 색깔을 제가 그 색변형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돌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색깔풀들이 각각의 방에서 각각의 그 색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징성보다는 구분의 의미가 큽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배우님께 질문 조금 드리고 순서 드리도록 할게요. 작품 찍으면서 좀 돌발적인 혹은 좀 어려운 상황들 이런 지점 없었는지 좀 모든 배우님들께 좀 저는 그 예린
먹고 촬영했을 때 저 우는 길거리 가면서 그 우는 그 씬을 되게 밤에 좀 길게 찍었거든요. 물론 예린이는 일찍 들어왔지만 감독님이 아이라 일찍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세븐틴 춤추면서 놀았어요, 예린이랑. 네, 저희 그렇게 네,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네, 아역 배우라 일찍 가야 하는. 그럼 그 시점샷을 먼저 촬영하고 진행한 거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다른 또 기억나는 어떤 상황들 있으시면 또. 저희는 생각보다 그게 뭔가 돌발적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방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싸울 때 그때 이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거 브레이크 그거 그렇게 뭐 가겠다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가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대사가 진짜 그 주고받는 대사가 엄청 길었거든요. 제가 정말 NG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행착오 끝에 담긴 영화 장면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언해피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리허설을 저희가 촬영 일정 좀 뒤에 있어가지고 리허설을 둘이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요거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어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면 감독님은 항상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괜찮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저희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씬을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오케이 근데 이제 말도 안 해주네? 저는 감독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저희끼리 바꿔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돌발 상황이었어요.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죄송해요. 여기 관객분 먼저 하고, 네, 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에피소드 관련해서 이제 그 주인공인 윤주만 사실상 여행자가 아니라 뭔가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된 상황인데 혹시 이 윤주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 지수라는 캐릭터와 이 부딪히게 되는 인물 자체를 스튜어디스로 설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왜 스튜어디스였냐라고 질문하시면 원작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랬었고요. 전 지수한테 되게 미안했었어요. 이 디렉션을 주면서 근데 되게 예린이가 되게 똑똑하고 네? 근데 저는 그 디렉션을 주는 입장에서 되게 이제 어른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왜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너무 미안했는데 이제 한 회차, 두 회차 가면서 이제 그 미안함이 예린의 영특함으로 좀 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치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질문이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이 자리 끝나고 좀 따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각자 이제 참여해주신 소감하고요, 혹은 이제 인사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배우님 먼저 해주시면 소감이 네. 아침부터 이렇게 일나가지고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는 동안 즐겁게 보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찹니다. 고맙습니다. 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제 잘 즐기다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저희 영화 처음 봤는데 이렇게 전주에서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보시는 동안 정말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같이 웃으면서 즐겨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뻤고 그리고 앞으로도 각자 여행하고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에 가실 때 순간순간 저희 영화가 어떤 에피소드에 여러분 일상의 에피소드에 만날 수 있게 또 생각할 수 있게 바라면서 저희 영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오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제가 열려서 영화를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본다는 게 참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요즘 다 핸드폰 보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걸로 보는데 같은 클로즈업이라도 극장에서 보는 클로즈업은 전 다르다고 믿거든요. 항상 영화를 편집하거나 색번역할 때 커다란 화면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계속 찍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첫 스크리닝을 큰 화면에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길 쏟아졌는데 다 받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네, 레오포트 아직 상영 더 남았으니까 또 재차 관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이제 객석이 꽉 차서 저희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 먼저